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두 번째 시간 고조선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이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파형 동검, 두 번째는 미송식 토기, 세 번째는 바로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의 유물 유적을 눈에 익혀 두시고 요것이 나타나는 지역은 고조선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계속 고조선 이어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고조선의 문화 범위. 그 중에서도 고조선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 세 가지의 유물과 유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청동기 중에 하나인 비파형 동검이에요. 청동검이구나. 청동검. 근데 생긴 형태가 비파 형태의 동검이란 얘기지. 비파가 뭐냐? 비파. 멀고 먼 넬라베마다. 그건 벤조구나. 벤조구나. 그 서양에서는 그게 없지. 동양에 오면요. 오늘날의 기타처럼 이렇게 튕기는, 예전에 여러분들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여자 주인공이 달밤에 주인공 남자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자, 어쨌든 그런 악기의 형태를 가진 동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보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은요, 나중에는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생겼는데 손잡이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손잡이 없이 푸르둥딩하게 녹슨 모습으로 마치 고철, 그러니까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는 그런 고철 형태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매하겠지만요, 원래 그 비파형 동검은 녹슬기 이전에 굉장히 화려하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주 어마무시한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유물이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짜잔! 자, 이것이 바로 비파형 동검이야. 그러니까 이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다. 거기는 바로 뭐야? 일단은 고조선 땅일 수 있다라고 감을 잡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 유물입니다. 두 번째 유물은 바로 뭐냐면요, 그릇이에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릇은 바로 민무늬토기인데 아주 고조선은 독특한 형태의 민무늬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토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토끼가 아니에요. 가끔 토끼라고 다 정답을 이렇게 적는 친구 있는데 토기입니다. 토기. 미송리식 토기.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릇. 그런데 미송리식, 미송리 스타일. 앞에 있는 미송리가 뭐냐면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첫 번째 발견된 토기. 미송리식 토기. 생긴 형태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릇이거든요. 그릇.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넓게 퍼진 아구리가 있어요. 아구리. 이렇게. 나름 예술적이야. 그냥 둥그런 요강이 아니야. 요강으로 사용했을까? 이렇게 밑에가 있고, 그리고 밑에 아주 이렇게 굽이 있고요. 그리고 미송식 토기의 특징이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마치 물동이처럼 이렇게. 쫙 물동이처럼. 이렇게 생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민무늬 토기가 아닙니다. 그죠? 비싼 무늬 토기? 아니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요 형태. 미송리식 토기. 어느 시대? 고조선 때. 아시겠죠? 따라서 비파형 동검과 미송식 토기가 같이 발견되었다. 와, 거기는 바로 뭐야? 여기는 고조선의 영토였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생긴 형태의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유적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 거대해. 바로 뭐냐면 고인돌입니다. 그런데 그 고인돌 형태가 탁자를 닮았어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자, 고인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인 거 아시죠? 족장, 군장의 무덤입니다. 부족장의 무덤이에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 말대로 저랑 함께 그 강의 같이 하는 모용이라는 그 형님이 있는데 이 형이 뭐 만들다가 몇몇 깔려 죽었대.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해. 만들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 굉장히 커요. 자, 이것이 바로 고인돌이 되겠는데 족장의 무덤이 되겠어요. 근데 만든 생긴 형태가 탁자식이야. 사진 자료와 함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덮개돌이 크게 있고 이거 운반하다가 몇 명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잡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야 됩니다. 괸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세웠다. 강화도에 가면요. 이 형태의 고인돌을 볼 수 있습니다. 강화 고인돌. 유명하지. 자, 이렇게 생긴 형태가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 되겠는데 이 탁자식 고인돌은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 동고과 함께 어떤 나라의 문화를 나타낸다. 고조선. 즉, 저 세 가지의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 그 지역은 고조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고조선 사람들이 남겨준 문화유산 세 가지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요 세 가지가 있는 곳은 바로 고조선이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나갔던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요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중국이 아주 힘센 나라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한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한나라에 무제라는 아주 용감한 왕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고조선은요 역사서에 위만이 통치하던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만조선의 손자인 우거왕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기원전 108년이었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중국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망한 거야? 민족이 끝장난 거야? 그건 아니에요. 고조선이라는 큰 울타리는 비록 무너졌지만요. 그 안에서 고조선을 계승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만주 끝에 있는 제일 위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되겠어요. 송화강 근처에 만들어진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막 중국과 막 서로 긴장 관계 혹은 뭐 이런 어떤 그 우호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큰 나라로 성장했는데 이 부여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여의 왕자 출신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라는 사람이 형제들한테 쫓겨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압록강 근처에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고구려라는 나라예요. 고구려. 이 고구려라를 만든 사람은 주몽이라는 사람인데 활을 굉장히 잘 쏘아요.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고 여러분들 검색하면은요 아주 멋진 아저씨가 잘생긴 아저씨가 활을 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주몽이라는 사람이에요. 활을 잘 쏜다. 다른 말로 추모라기도 하고 동명성왕, 동명왕 이런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야. 바로 주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주몽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되겠냐면요. 그 고구려의 오른쪽 옆에 그러니까 동해안 지금의 그 함경도 그 바닷가 근처에요. 그쪽이 바로 옥저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지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한반도 남쪽에 아래쪽에 삼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삼한이라는 나라는 세 개의 나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마한, 두 번째가 진한, 세 번째가 변한이에요. 자, 그 고조선을 계승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이 막 고조선의 직접 계승자, 막 수제자라고 막 크게 큰 소리를 쳐 막 그래가지고 막 군대도 많이 막 양성하고 막 그지 무기도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한 번 또 다시 이렇게 거대한 고조선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세력을 기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충돌하게 되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복속되게 되면서 세 개의 나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삼국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합쳐지게 됐느냐? 부여에서 내려온 아래에서 태어난 이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성장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여와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요, 주몽 이후에 많은 왕들의 노력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왕권이 짱이 되는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국호는 고구려 살아남습니다. 부여와 옥저 동해는 고구려한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요, 여기 없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뭐냐면 그 주몽이 세운 고구려, 즉 주몽의 아들이 원래 이 주몽은요, 부여에서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부여에 원래 자식이 있었습니다. 유리라고. 유리처럼 투명해. 기억 속에 투명한 나의 아들. 그런데 이 고구려를 세울 때 내려와서는, 부여를 탈출해서 내려와서는요, 소소노라는 여인과 힘을 합해가지고 비류와 온조라는 아들을 둡니다. 주몽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원래 소소노가 데리고 있었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주몽의 아들이 됐는데, 근데 웬걸 부여에 원래 있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유리가 주몽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유리처럼 투명한 너였구나. 이러면서 바로 뭐냐, 후기자는 너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바로 비류와 온조, 즉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그 비류와 온조는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몽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어디로 내려왔냐면요, 바로 마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한. 그 중에서도 바로 지금의 서울이에요. 바로 한강 유역. 그래서 비류는 인천으로 가. 미추홀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으로 가고, 온조가 바로 지금의 서울 땅,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백제입니다. 자,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마한 땅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어떤 나라다? 바로 백제다. 처음에는 십제였다가 세력이 커지면서 백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안 땅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또 나라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지. 진안 땅에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냐면 역시나 아래서 태어난 박혁것에 의해 가지고 바로 신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변한 땅은요? 변한 땅에도 나라가 있었어. 6개의 촌장들이 뭉쳐가지고 가야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삼국시대라고 했죠? 3개의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시대인데 개수가 안 맞는데? 가야라는 나라는 만들어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가야가 신라에게 병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가 되는 거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3나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백제 기억해 두시고, 신라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나름대로 방국계나 끼고 세력을 길렀는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바로 삼국시대. 이때가 바로 무슨 시대다? 삼국시대가 이어지게 된다. 삼국시대. 따란. 자, 부러뜨려 먹고 있어요. 하늘 아래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지. 어떤 때는 협력하다가, 어떨 때는 싸우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우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가 가장 땅덩어리가 크게 보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잘 나갔던 나라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떤 나라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나라,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이 백제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요, 바로 언제냐? 4세기. 세워진 것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기원전 18년에 세워졌지만은요, 그 이후에 몇백 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때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초광입니다. 사세기 때 백제를 이끈 왕이 바로 근초처럼 보여요? 근초광이 되겠는데, 이 근초광은요,
강력한 백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토를 확장해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고 신라도 압박하고 가야도 압박하고 그리고 중국과도 교류하고 일본과도 교류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넓은 평야 지역에서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 그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식량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인구 부양력, 말이 좀 어려워지지만 많은 백성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군사도 먹일 수가 있고요. 그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배를 타고 나가면 해군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중국 사람과 만나면 장사하게 되는 거지 뭐. 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굉장히 빠르게 백제의 문화를 융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상으로 진출을 해서 해양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배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굉장히 빠르게, 육지 걷는 것보다 빠르게 중국의 선진 문물, 그리고 그 선진 문물을 백제의 몸에 곰삭여 가지고 숙성시켜서 바로 어디로? 일본에도 전해주게 되는 거야. 문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백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짝대기 몇 개? 3개 되고요. 그 전성기를 이끈 왕의 이름 근초고왕, 그리고 그의 업적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터져드립니다. 지도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근초고왕 4세기 때 백제의 지도는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띠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들 한강을 잘 보셔야 돼요. 한강을 누가 먼저 장악했느냐. 영토를 보시게 되면 고구려는 굉장히 넓습니다. 고구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신라 찌그러져 있고 가야 찌그러져 있고. 근데 이 백제가 이쪽 황해도 지역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 지도가 있어.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화살표. 그래가지고 뭐 고구려 압박하고 뭐 신라 압박하고 이런 화살표보다 이쪽에 요소 지방으로 배 보내고 싼둥반도로 배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도 배를 보내는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짠! 이 지도만 딱 보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초고왕의 업적,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백제에 대해서 정해 봤습니다.